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서는 1년에 한 차례 공공기관 취업준비주간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월 15일부터 29일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전남대 사회과학대학뿐만 아니라 경영대나 인문대 출신의 인문사회 계열 졸업 동무님들 중에서 우리 지역의 공공기관에 입사하셔서 근무하고 계신 동무님들을 모시고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프로그램의 5번째 시간으로 여수광양 항만공사에 근무 중이신 임소윤 동무님을 모시고 멘토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무님께서 준비해 오신 자료가 있으시니까 동무님께서 준비해 오신 자료를 듣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무님께서 이제 발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진행을 하셔도 되니까 그 부분은 네 동무님께서 진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멘토링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서은 동무님 마이크 키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요? 네, 잘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수광양항만공사에 재직 중인 임소윤이라고 합니다. 일단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먼저 저희 여수광양항만공사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소개를 조금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취업 준비 과정이라고 하기엔 조금 거창하지만 제 대학생 때부터의 경험을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공사의 채용 전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이 아직 1, 2학년 학생분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채용 전형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시면 방향 잡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그럼 저희 여수광양항만공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항만에 대해서도 조금 생소한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우선 항만은 선박이 안전하게 출입하고 정박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고 여객을 승하선시키거나 화물을 적양하는 장소를 뜻하고요. 항만공사는 바로 이 항만을 관리하는 주체가 되는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저희 여수광양항만공사를 비롯해서 부산, 인천, 울산 이렇게 총 4개의 항만공사가 있습니다. 항만공사는 항만시설을 개발하고 배후단지를 조성하고 그리고 항만을 재개발하고 항만에 관한 조사와 연구도 하고 국가나 지자체 위탁 사업을 추진하기도 하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업무는 항만시설을 개발하고 관리 운영하는 것과 배후단지를 조성하고 관리 운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이름 그대로 여수항과 광양항을 관리하는 기관인데요. 저희는 여수광양항을 경쟁력 있는 해양산업 중심기지로 육성해서 국민 경제에 기여하겠다는 미션을 가지고 있고요. 또 국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종합항만을 비전으로 가지고 있는데 참고로 스마트 항만은 이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서 항만의 물류 흐름을 최적화하고 육해상 물류체계랑 실시간 연계가 가능한 항만을 말하고요.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광양 한 개의 부두를 자동항만 테스트 베드 구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션과 비전을 바탕으로 여수광양항은 대한민국 수출입 1위 관문항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특히 제철 물동량은 국내 1위, 석유화학 물동량은 국내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직을 조금 소개해드리자면 저희 공사 총 임직원 수는 171명이고요. 근무지는 여수, 광양, 서울인데 이제 서울에는 국회 협력관 한 분만 계시기 때문에 광양과 여수에서만 근무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직 구조는 이제 독립부서인 감사실과 사장 직속 부서인 안전보안실이 있고요. 이제 경영본부, 운영본부, 개발사업본부 총 3개 본부에 속해 있는 부서를 포함해서 7실 6부 1지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속되는 본부에 따라서 맡게 되는 직무의 차이가 있고요. 경영본부의 경우에는 기획, 인사, 재무 같이 기관 운영에 필수적인 일반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운영본부 같은 경우에는 항만 부지나 시설을 임대하고 사용료를 징수하는 항만 운영과 관련된 행정 업무를 수행하고요. 개발사업본부는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항만을 건설하고
항만시설을 관리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업무는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저는 현재 경영본부의 기획조정실에서 대국회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국회 업무는 매년 10월에 열리는 국정감사를 대응하는 업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국회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소관부서에 배포하고 제출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회의원들이 감사를 하기 위해 자료를 요구하는 거다 보니까 정확한 답변을 일관성 있게 작성을 해야 하는데요. 각 부서에서 바로 제출을 하게 되면 각 부서별로 자료를 잘못 해석한다거나 일관되지 않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서 기획조정실에서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고 답변을 방향을 잡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장점을 조금 어필을 하자면요. 저희 공사는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 B등급을 받고 있고요. B등급이면 좀 양호한 성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경영평가 결과가 성과급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에게는 아주 중요한 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사 소개는 이쯤으로 마치고 다음은 제 취업 준비 과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제 희망 진로가 굉장히 많이 바뀐 케이스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한 우물만 판 케이스가 아니라서 약간 중구난방으로 느껴질 수 있겠지만 사실 단번에 진로를 선택하는 게 더 드문 경우니까요. 우선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희망 진로가 어떻게 바뀌었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2학년 때 자율전공고 시전치에 일단 저는 자율전공고 1년 트랙으로 입학을 했는데요. 그래서 1학년 때는 어떤 과를 선택해야 될지 탐색하는 기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몇몇 과의 수업을 들어보면서 광고 쪽에 관심이 생겼고 신문방송학과나 경영학과를 가야겠다고 어느 정도 가닥이 나왔을 때 두 과에서 광고 동아리가 함께 경쟁하는 경쟁 PT를 참관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그 경쟁 PT를 보고 저는 최종적으로 신문방송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 신문방송학과로 전과를 하면서 신문방송학과 광고소모임인 광어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같이 활동했던 선배 동기들이 열의가 조금 넘쳐가지고 경쟁 PT도 개최하고 공모전도 나가고 방학 때는 기업연계 프로젝트도 추진하게 했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는 거는 2014년에 전대신문과 함께했던 프로젝트고요. 2015년에는 광주국장이랑도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광고 동아리를 하면서 좀 정말 재밌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제가 광고를 업으로 삼을 만큼 약간 창의력, 크리에이티브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광고와 권태기를 좀 겪으면서 눈을 돌리게 되는데요. 눈을 돌리게 된 게 중국 어학연수입니다. 대학생활 하면서 어학연수를 한번 가봐야겠다고 했던 다짐이 조금 생각나면서 어학연수를 준비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닐 당시에는 중문과만 교환학생을 지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중문과 복수 전공을 신청하고 중국어 HSK 4급을 따서 어학연수에 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1년 정도 있었는데요. 사실 지금 와서 조금 후회하는 게 한 학기만 중국에 있고 한 학기는 영어권을 다녀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귀국한 이후에는 HSK 6급을 딸 수 있었고 6급 딴 걸 좀 써먹고 싶어가지고 중국어를 써먹을 수 있는 진로를 찾고 싶었어요. 근데 또 중문과를 복수 전공하면서 알게 된 친구 한 명이 중국 문화교류 동아리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보는 게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방과고 영상을 어느 정도 만질 수 있어서 이 동아리의 콘텐츠 팀장으로 잠깐 동안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콘텐츠 팀장을 하면서 제가 영상 만드는 것도 나 참 좋아했는데 하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때가 한창 4차 산업혁명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나도 4차 산업혁명과 발맞춰서 약간 VR 영상 만드는 기술을 한번 배워볼까 하고 그 길로 메일 매운 카드를 만들었는데
이제 그런 영상 학원이 사실 서울 쪽에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4학년을 수료하고 나서는 그 길로 서울로 상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딱 하루 수업을 나갔는데 이게 상담 받을 때만 하더라도 이제 미적인 감각이나 미술 실력보다는 기술을 익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막상 수업을 들어보니까 하루 종일 컴퓨터로 그림만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길은 내 길이 아니구나 하루 만에 생각을 하고 바로 그 내일 배움 카드를 들고 중국어 교육을 신청하게 됩니다. 3개월 동안 비즈니스 중국어를 배우면서 중국어를 면접 보는 연습도 하고요. 중국 역사나 문화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 수업에 들어보니까 이게 첫 취업 준비가 아니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외항사에서 승무원을 하다가 오신 분도 있고 무역회사에 있다가 오신 분들도 있고요. 근데 아무튼 같이 취업 준비를 하는 입장이라서 비교를 해보니까 아무리 작은 회사더라도 일을 하다 오신 분들이 저보다 확실히 유리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그전까지는 중소기업은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때 생각이 좀 바뀌면서 작은 데라도 일단 경력을 쌓고 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간 첫 직장이 미팩토리라는 스타트업 회사입니다. 여기가 이제 온라인 마케팅 1세대라고 불리는 나름 그쪽에서는 고인물인 회사인데요. 이제 다양한 브랜드와 제품이 있는 회사였는데 거기서 색조 브랜드인 머지의 마케팅을 맡아서 1년 반 동안 근무했습니다. 이 회사 다니면서 이제 젊은 기업이고 재미있는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만족도는 굉장히 높았는데요. 아무래도 서울살이를 하다 보니까 웬만큼 벌어서는 서울에서 자리 잡기도 힘들겠다는 생각도 들고 작은 회사다 보니까 언제 직장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도 있었고요. 또 대학 동기들이 다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 취직하는 거 보니까 솔직히 약간 작아지는 기분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새로운 도전을 해보자고 생각하고 2020년 1월에 퇴사를 하고 공기업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 제 취업 과정이 굉장히 중구난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런 다양한 경험들이 공공기관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공공기관 자체가 어느 직무 딱 하나를 보고 뽑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경험이 많을수록 내가 자소서에 쓸 수 있는 소스가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기업을 준비하는 방향이 여러 방향이 있겠지만 워낙 기관마다 시험 과목도 다르고 난이도도 다르다 보니까 저는 여러 회사보다는 내가 원하는 회사를 3개 정도 생각을 해두고 그 기업을 위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 다니는 항만공사가 1순위였고 그 다음이 한국콘텐츠진흥공사 그리고 코레일이었는데요. 요즘에는 대부분 전공 시험을 보기 때문에 각 기업들이 어느 시험을 보는지 정리를 이렇게 해두시고 내가 어떤 과목에 집중할 것인지 선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만공사가 1순위이기도 했고 시험 과목이 제일 많았기 때문에 항만공사를 위주로 시험 준비를 했고요. 이제 항만공사 같은 경우에는 경영, 경제, 법학, 행정학, 한국사를 전공으로 시험을 봤었고 제가 딱 요 과목들을 한번 쭉 훑었을 때 채용 공고가 있어서 지원을 하고 정말 운이 좋게 한 번에 들어간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저희 공사 채용 전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직 취업을 준비하실 시기는 아니겠지만 공공기관 채용은 이런 식이구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까지는 저희 신규 채용은 10명 정도를 채용할 계획인데요.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마다 채용 인원이 조금 적어지고 있고 또 내년에 정권이 바뀌면 사실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 초임은 이 정도 수준인데요. 이게 성과급이 일부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원래 항만법, 항만공사법, 물류관리론, 국제물류론 이런 것까지 다 시험을 봤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게 아무래도 이제 진입장벽이 높다 보니까 이번 하반기 시험부터는 경영과 경제 과목만 전공 과목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근데 공부하기는 조금 수월한 대신에 경쟁률은 조금 올라가겠죠. 그리고 별도의 자격 요건이나 자격증에 따른 가산점 제도는 없고요. 다만 토익 700점 이상 그리고 한국사 3급 이상이 요구가 되는데 사실 이 정도는
어려운 수준은 아니어가지고 거의 별도 자격 요건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전형 절차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 면접 전형이 조금 독특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면접이 하루 동안 토론 면접, 집단 면접, 개별 면접을 하루 안에 모두 보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들을 때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압박 면접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생각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면접을 치렀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넘어가고요. 그리고 시험 내용을 맛보기로 조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가 NCS 시험이고요. 제가 봤을 당시에는 저희 공사 시험이 모듈형으로 나와가지고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무래도 전공 시험이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이게 전공 시험 문제인데 지금은 이제 폐지된 물류학개론이랑 국제물류론의 내용이고요. 지금은 이제 경영과 경제학 내용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론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배경 자료를 주고 10분 동안 읽고 고민할 시간을 주는데요. 그래서 생각할 시간도 좀 있고 자료를 보고 어느 정도 내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막 엄청 부담스럽다거나 너무 이제 할 말이 없다거나 막 이런 시험 그 토론 면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고 평소에는 약간 신문을 읽고 논점을 바로 캐치하는 연습을 하는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논점에 벗어나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다른 지원자들을 보면. 그래서 평소에 이제 논점 잡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량 면접 같은 경우에는 다른 특이점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수원 동무님, 예, 제가 지금 채팅으로 사전에 예, 우리 참가한 학생들이 보내준 질문을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예, 질문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타이핑을 해서 채팅으로 보내드리는 거 보시고 예. 그리고 채팅창에 또 올라오는 질문들 보시고 한번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씩 예,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취업 준비를 했을 때 필요했던 자격증은 토익밖에 없었고요. 지금은 이제 한국사가 전공 시험에서 이제 상급 이상으로 자격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한국사랑 토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집중해서 공부한 부분이 저는 지금은 폐지된 물류학 개론과 국제물류론이었는데요. 아무래도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내가 점수를 많이 붙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했고 경영이나 경제는 이제 학교 다니면서 어느 정도 전공 과목으로 들은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제일 생소한 물류학 개론이나 국제물류론을 제일 집중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업이랑 함께 준비했는지 물어보셨는데 저는 다른 기업이랑 함께 준비했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제일 처음 준비한 게 항만공사 시험이었고 한 번에 운 좋게 합격을 했기 때문에 따로 함께 준비한 기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취업 준비 기간은 좀 짧아요. 제가 2020년 1월에 퇴사를 해가지고 1월 퇴사를 했는데 그때 또 하필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토익 시험을 계속 못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취업 준비를 해야 되긴 한데 일단 토익 점수가 없으니까 지원을 계속 못하던 상황이어가지고 뭐 토익 점수가 없던 기간을 제외하고는 취업 준비 기간은 한 3개월 정도 했던 것 같고요. 이제 토익 준비까지 합하면 한 6개월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만공사만을 준비한 취업 준비 기간은 한 2달이었던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제가 물류학 개론이랑 국제물류학 공부하고 있었을 때 항만공사 공고가 나가지고 바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한 2달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략기획팀에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 역량 및 대외활동 내역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질문을 주셨는데 이제 공공기관 자체가 어느 팀에서 일할 직원을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략기획팀에 지원하기 위해서 뭐 필요한 역량이라던가 활동 내역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을수록 내가 면접에서 이야기할 거리가 많을수록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씀드린 활동들 제외하고도 남구관광청 서포터즈 활동도 했었고요. 그냥 친구들이랑 그냥 모여가지고 영화 촬영도 한번 한 적이 있었고, 중국 이후에 무역 현장 실습을 다녀온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방송학과 항만물류 쪽은 일이랑 관련이 적어 보이는데 어떻게 공사를 준비하셨는지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사실 항만물류에 대한 전공 지식도 중요한 회사긴 하지만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해야 하는 행정 업무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회사에 들어와서도 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일단 저희 공사를 지원하게 된 제일 컸던 이유가 저희 공사가 본사가 광양에 있고 지사가 여수에 딱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동을 하더라도 여수 아니면 광양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 조건이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서는 조금 저한테 맞겠다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내가 원치 않는 지역을 갈 확률이 없어가지고 저는 그래서 이제 저희 공사를 1순위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전략기획 직렬을 준비하고 싶은데 혹시 그 직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을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저도 사실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전략기획팀에 배치 받을 줄 몰랐기 때문에 조금 답변 드리기 어려운데요. 제가 그 사기업에서 근무했을 때 전략기획팀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 아무래도 보니까 사실 신입이 들어가기 어려운 부서 중에 하나예요. 아무래도 회사 전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또 전체의 방향성을 잡는 부서이기 때문에 사실 신입이 들어가기는 조금 어려운 부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근데 이게 전략기획 직렬을 준비하고 계신 거면 사기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아무튼 일단 항만공사 준비의 장점은 일단 제가 있었을 때는 과목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률이 좀 적어서 거기에 대한 장점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경영과 경제로 과목이 축소됐기 때문에 그 장점은 조금 사라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과목이 많다 보면 경쟁률이 너무 적어가지고 저 봤을 때는 거의 1000명도 안 되는 지원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토론 면접 주제는 죄송해요. 이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토론 면접 주제는 아까 거 그거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저희 공사 인사팀에서 받은 자료거든요. 그래서 이 주제 자체도 시험에 한번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HSK 6급을 따긴 했는데요. 이제 공기업 준비할 때는 중국어랑은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다. 자격 요건에도 없었고요. 다만 이제 어느 정도 장점이 될 수는 있겠죠. 그리고 공기업 준비하다 보면 영어 말고는 딱히 다른 제2외국어 점수가 이제 뭐 가점을 받거나 뭐 도움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경험이 사실은 그 작은 회사에서 근무했던 경험인데요. 아무래도 일을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경험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이제 뭐 동아리에서 뭐 이런 문서 작업을 해봤다거나 뭐 이런 경험보다는 그래도 작지만 회사에서 문서 작업을 해본 경험을 조금 더 높게 봐주시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사실 말하자면 그 미팩토리라는 작은 회사를 나오고 나서도 전남대학교에서 교육지원 조교로 잠깐 동안 일을 했는데, 이 경험도 아무래도 같은 공공기관이라서 그런지 이것도 많이 쳐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토익 점수는 835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취업에 도움이 되었거나 영향력을 끼친 대외 활동은 딱 이 활동이 공공기관 취업에 있어서는 어떤 활동이 도움이 됐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하지만 다양한 이제 활동을 할수록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소스가 많아지고 또 깊이감이 좀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인턴을 해보진 않았는데 인턴 경험이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 동기들 보면 인턴을 하고 온 친구들이 절반 이상인 것 같아요. 혹시 어떤 인턴을 했는지 아시나요? 인천항만공사에서 인턴을 하고 온 친구도 있었고요. 그 광주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인턴을 하고 온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력거래소에서 인턴을 하고 온 친구들도 있었고요. 저희 공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오픽이나 4차 산업 관련 자격증은 가산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학점이 높지 않습니다. 3.85로 졸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은 취업을 할 때 학점을 거의 보지 않아요. 보는 기관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학점을 쓰는 란이 없죠, 입사 지원. 예, 학점을 쓰는 란이 없고 일단 학교도 쓰지 않고요. 저희 공사 같은 경우에도 완벽하게 블라인드로 채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약간 질문이 끊겨서, 맞네요. 네. 네. 아니요, 지금 황세림 학생 질문 답변 드리고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교육사항이나 따로 수업 등, 제가 그 내일체험공제로 들었던 그 중국어 수업이 교육사항으로 적을 수 있는 그 수업이었어가지고 그런 것도 채용 지원을 할 때 입력을 했었고요. 나머지는 뭐 그냥 학교에서 들었던 경영학 수업이라던가 그런 걸 적었던 것 같습니다. 따로 수업을 들은 거는 중국어 실무 교육 그거였던 것 같아요. 네, 그 과정은 서울에서 들었습니다. 네, 서울에서 그거 듣고 1년 반 동안 직장 생활하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어,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드릴게요. 우리 동무님께서 이제 그 입사 후에 예, 혹시 뭐 상급자라든가 아니면은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께 어, 어떤 이유로 뭐 채용 전형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는지 또는 이렇게 어, 뭐 면접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는지라든가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부분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 들으신 게 있으신가요? 아니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시는 어, 분위기여가지고 따로 들은 건 없고요. 황세림 학생이 또 추가 질문하셔서 네. 예, 저희 공사 같은 경우에는 커말 자격증은 가산점이 없었습니다. 네, 저도 커말 자격증은 없습니다. 근데 커말은 다른 공공기관 준비하시는 거면 거의 필수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여수 캠퍼스 학생들이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홍보를 저희가 하긴 했는데 혹시 여수 캠퍼스 학과 뭐
출신 분들이 계신가요? 항만고사에 많이 계신가요? 어떤가요? 혹시 뭐 어, 이길 수 있다면? 일단 전남대학교 출신 분들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분들의 과를 다 알지는 못해가지고 여수 캠퍼스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최근 입사한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전남권에서 오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따로 가산점은 없습니다. 네,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여기 참가하신 분들 중에서 항만고사 입사 지원을 하셨던 경험이 있으신 분은 안 계세요? 뭐 채용 전형 관련돼서 궁금하신 거라든가. 제가 입사하고 근무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사실 저희 회사 위치가 광양시에 있긴 한데 광양시의 컨테이너 부두 중간에 위치해 있어가지고 주변에 아무런 약간 상업시설이라던가 인프라가 없어요. 그리고 교통도 조금 불편하고요. 그래서 입사를 하게 되면 거의 자차가 필요한 점, 그리고 이제 자차로 출퇴근을 하고 밥 먹을 때도 좀 나가서 왔다 갔다 해서 밥을 먹어야 되는 점, 그런 점이 조금 단점이긴 합니다. 필수 자격증을 제외하고는 아까 필수 자격증이 이제 토익이랑 한국사 말고는 커말이 제일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일을 하다 보면 한글이나 그거 엑셀 작업할 경우가 많아가지고요. 커말 따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그리고 한글 작업하는 기술 스킬도 익혀 놓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항공사를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이제 물류관리사 따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경영본부에 있기 때문에 이제 운영 쪽 업무랑은 멀어서 지금은 그런 이제 능력이라던가 지식이 필요가 없긴 한데 만약에 이제 저희는 순환근무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운영본부를 가게 되면 제가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조금 업무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미리 취직을 하신다면 물류관리사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직과 기술직의 차이는 그 직무에 따른 차이 말고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뭐 급여라든가 이런 것들에 네, 대한 차이. 급여는 차이가 없습니다. 저희는 뭐 나가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다 관리 감독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기술직이라고 해서 차이가 없습니다. 그 동무님 입사하실 때 채용 전형은 그 다른 항만공사하고 통합 채용은 아니었죠? 저희 통합 채용이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부산항공과 제외하고 울산이랑 인천이랑 통합 채용했었습니다. 통합 채용하면 지원할 때 뭐 이렇게 한 곳만 선택할 수 있거나 그런 식으로. 예, 맞습니다. 세 곳 중에 한 곳만 선택해야 됩니다. 혹시 뭐 저기 면접장에는 뭐 이렇게 통합 채용이라서 뭐 부산항공사 지원자랑 같이 들어가나 그런 일은 없으시고 다 여수 광양항공사 지원자분하고만 들어가셨죠? 예, 그 필기 시험도 그렇고 면접 전형까지 다 따로 그냥 이제 용역사 그거 취업 채용을 도와주시는 이제 용역사만 같은 곳을 채택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채용 전형은 다 각자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일단 저희 공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승진의 석박사가 필수는 아닙니다. 이제 제가 듣기로는 뭐 다른 데는 승진하려면 시험을 보고 온다거나 뭐 그런 조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저희는 석박사는 이제 승진 점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필기 전형 아까 설명해 주신 부분 잠깐만 볼 수 있을까요? 여기 말씀하실까요? 예, 필기 전형 관련, 예, 이 슬라이드인데 지금 항만법, 항만공사법, 한국사는 폐지가 됐고
대신에 이제 전공 시험으로 출제가 되는 부분하고 어, 이제 사무직렬 같은 경우는 그렇고 기타 직렬은 사무직렬 외의 직렬을 지금 말하는 것 같은데 여기 계신 분들이 뭐 사무직렬을 지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근무하시는 분야가 사무직렬이시니까 질문을 드리면 혹시 경제학 원론이나 경영학 원론 뭐 수준이라고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떤 수준이고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셨는지 혹시 이전에 이 질문이 있었나요? 제가 나갔다 와서 못 어, 들었을 수도 있는데 수준은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요. 그럼 그걸 조금 예. 네, 일단은 과목 자체가 많다 보니까 수준 자체가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닌데 여러 과목을 공부를 해야 된다는 점이 약간 진입 장벽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경영학 원론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시험 수준이었고 물류 관리 및 이제 국제 물류개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물론 안 보긴 하지만 제가 책을 이제 한 권을 다 한번 훑어보고 두 번째로 그냥 중요한 부분만 체크하고 넘어갔을 때는 다 풀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전체를 다 공부하기가 일단 힘든 과목이다 보니까 조금 난이도가 높다라고 평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험 자체에는 난이도가 없지만 공부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 필기 시험으로 항만법과 항만공사법 한국사가 폐지가 됐는데 예. 혹시 이런 것들이 면접이나 예. 혹은 서류 전형에서 뭐 반영되는 부분이 있거나 혹은 문제로 출제되거나 체크해보는 경우가 혹시 있을까요? 이제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폐지가 되고 원래 없었던 한국사 자격증 3급 이상이라는 조건으로 바뀌어가지고 들어가게 되었고요. 원래는 이제 토익만 있어도 이제 지원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한국사 3급 이상이 있으셔야지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만공사법이나 항만법 같은 경우에는 면접 볼 때는 따로 질문이 없었는데 오히려 저는 입사를 하고 나서 이제 부서 선임분들한테 뭐 항만공사법에 이런 게 있는 걸 아느냐 이렇게 시험 형식으로 많이 질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일단 중간에 질문이 끊길 것 같아서 몇 가지 질문 드렸고, 듣다가 궁금한 걸 여쭤봤으니까 혹시 우리 참가하신 학생분들이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네, 채팅으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취업 준비할 때 스터디로 준비를 했었고요. 원래는 혼자 해도 충분할 것 같긴 한데 저는 이게 사실 게으른 성격이어가지고 남이 같이 할 때 해야지 강제성이 좀 있어야지 약속을 정해놓고 좀 하는 스터디를 참여를 해야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월, 수, 금 이렇게 주 3일 스터디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접하기 전에도 면접 스터디를 했었는데요. 제가 그때 면접 스터디를 모집을 하고 들어갔을 때 6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총 4명이 저희 공사에 같이 합격을 해서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면접 스터디는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 경험 중에서 제가 주도적으로 했던 부분을 가장 많이 어필을 했었는데요. 사실 중국 문화교류 동아리 같은 경우에도 사실 말씀드리자면 제가 막 주도적으로 동아리를 만들고 이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제 창단 멤버였기 때문에 뭐 그런 척 제가 주도적으로 이걸 동아리를 만들었던 척 운영을 했던 척 그렇게 어필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에 관해서 좀 궁금한 점 말씀드립니다. 혹시, 어, 우리 상반고사 자기소개서가 지속적으로 바뀌는 편인가요? 좀 고정적인 편인가요? 그리고 혹시 작성하시다가 가장 좀 어려웠던 자기소개서 문항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셨나요? 음, 저는 여기 항공사 일단은 자기소개서가 적부 판정이기 때문에 사실 크게 신경을 쓰진 않았고요. 이게 실수를 하지만 않으면 큰 문제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준비해둔 자료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제가 그 채용팀에서 자료를 좀 받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 공유해드릴게요. 제가 자리를 자주 비우게 돼서 죄송합니다. 또 다른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우리 동무님께서 시간 많이 내주셔서 지금 질문에 답변해주고 계신데, 음, 여러분들 뭐 사소한 거라도 좋으니까 질문 많이 추가적으로 시간 조금 남았으니까 질문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어, 이제 공사에서 근무하시면서 다양한 직무 하시는 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 지금 하시잖아요. 뭐 국회 업무를 하시니까. 예, 학교에서도 국회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가 꽤 많고, 네. 기한도 촉박해서 상당히 어려운데, 다른 그 부서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하시다 보면 커뮤니케이션이 잘 어려운 부서도 있고 잘 되는 부서도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혹시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사실 저도 아직 입사한 지 1년이 조금 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일 어렵긴 한데요. 그래도 저는 처음에는 사실 제가 너무 신입이고 저보다 다 위에 분들을 상대하는 거다 보니까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았는데 너무 조심스럽게만 또 대응을 해도 이제 일을 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자료가 잘 안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강하게 말할 때는 강하게 말하는 연습을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자기소개서 질문 주셨는데 제가 이거를 저희 공사 인사팀에서 공유를 받은 자료인데요. 아, 공개하셔도 되나요? 네, 그 공개한다고 하고 받은 자료입니다. 아, 예, 다행이네요. 네. 네. 아까도 여기서 몇 개를 가져왔는데, 네, 저희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항목들이 나옵니다. 확대를 한번 해주실까요? 예, 잠시만요. 슬라이드로. 아, 이렇게. 네. 그리고 제가 지원을 했을 때는 자기소개서에 여수 광양항의 장점과 단점을 쓰라라는 항목도 있었고요. 제가 지원했을 때는 항목이 4개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7개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글자 수가 좀 줄어들었나요? 예, 그때는 1000자 이내였던 것 같은데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네. 문항이 늘어나면서 글자 수가 조금 줄어들었네요. 예. 아마 항만공사에 대해서 항만공사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기관명을 알고 어떤 일을 하는지는 알 수 있지만 사실 지식이라든가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경우에 조금 지원 동기를 조금 뭐 어필할 만한 그런 방법이나 혹시 어떤 방법으로 준비를 하는 게 좋을지 뭐 자기소개서 작성에 관해서 네, 음, 혹시 뭐 조언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자소서를 쓰고 그 저도 이제 취업 준비를 할 때 멘토링을 받았었거든요. 그 선생님한테 많이 혼났던 자소서였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될 것 같긴 한데 저는 조금 되게 솔직하게 썼습니다. 이게 적부 판정이었고 제가 처음에 지원했을 때는 아 여기를 합격해야겠다 하고 지원한 게 아니라 이거 전형이 어떤지 한번 탐색을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지원을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솔직하게 적었었는데요. 저는 지원 동기에 정말 솔직하게 여기가 이제 항공 근무지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게 좋아서 지원을 했다라고 적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질문도 해주셨는데 그게 그렇게 마이너스 요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솔직하게 얘기한 게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서는 약간 진정성 있게 다가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스타트업
밑에 질문이 하나 더 추가됐는데 혹시 이거 답변을 하셨을까요? 이제 잠시만요. 발견했네요. 스타트업 근무할 때 연봉은 솔직히 크게 높지 않았는데요. 연봉이 한 3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제가 제가 일했던 스타트업 말고도 다른 데를 지원하려고 봤을 때 보니까 보통 이제 서울권에 있는 중소기업 연봉이 2,400, 600 이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높았지만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게 높은 연봉은 아니다라고 했었고, 복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젊은 기업이다 보니까 젊고 약간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그런 활용할 수 있는 복지가 많은데 뭐 매주 둘째 주 수요일은 일찍 퇴근을 한다던가 그런 복지도 있었고, 그 명절 연휴 전에 그 근무하는 요일에는 또 이제 오전만 근무하고 이제 퇴근을 한다거나 그런 복지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이제 화장품을 판매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거 회사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은 한 6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었던 복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마 젊은 회사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복지인 것 같긴 한데, 회사에 맥주 디스펜서가 있어가지고 마음껏 마시면서 근무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기업을 오게 된 이유는 사실 재밌긴 했는데, 연봉이 사실 서울에서 자리를 잡을 만큼 높지 않기도 했고, 또 이제 그 주변 친구들이 취업하는 곳에 비해서 약간 상대적으로 작다 보니까 거기에서 드는 위축감 이런 것도 느꼈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그 장거리 연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내려오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한두 분 정도 더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타이핑을 하기 어려우시면 마이크를 켜고 질문이 왔네요. 지금 저희 항만공사 직장 분위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보수적인 편입니다. 이게 제가 그전에 스타트업을 다녔기 때문에 더 그렇게 느껴지는 걸 수도 있는데요. 이게 보수적이라는 게 뭐 상명하복 뭐 이런 그런 강압적인 분위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하급자의 원하는 태도가 분명히 있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예, 조금 딱딱합니다. 부서마다 다르긴 한데 기획조정실은 조금 딱딱합니다. 아무래도 저 같은 신입이 많이 없는 부서기도 하고요. 다 이제 신입이 없으신가요? 예, 제가 제일 막내입니다. 아, 제가 제일 막내고 신입은 없습니다. 그 다른 부서들은 신입이 들어가면 3번 연속 들어가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제 이유로 채용 전이랑 3번 더 있었는데 한 번도 신입이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근무를 하시게 된 건 전공이 신방송인데 그거랑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고. 아니요, 처음에는 관련이 있었는데요. 이제 네. 저희 기획조정실 안에 대외협력팀이라고 홍보 업무를 하는 팀이 있어서 사실 인사 쪽에서는 저를 거기를 보내시려고 이제 거기에는 이제 신입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를 보내시려고 하셨는데, 이제 저희 부서에서 배치하는 건 또 부서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 부서장님이 보시기에는 제가 이제 대외협력팀보다는 전략기획팀에 적합하다고 판단을 하시고 전략기획팀에 배치받게 되었습니다. 어, 마, 질문이 없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을 다른 분들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내부적으로 뭐 계약직이라든가 아니면은 용역이나 위탁 형태라든가 아니면은 인턴십이라든가 이렇게 정규직이 아닌 일자리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일자리들이 우리 취업 준비하는 전남대 학생들한테 좋은 기회가 될지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혹시 아시는 선에서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은 조금 아쉬운 내용이긴 한데 저희는 인턴 전형이 없습니다. 저희는 따로 채용형 인턴이라던가 체험형 인턴을 운영하지 않고 있고요. 다만 이제
뭐 여수 캠퍼스 학생분들은 이번 여름에도 오시긴 했었는데 이제 산학 협력으로 해가지고 이제 현장 실습을 방학 기간 동안 오시는 분들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제가 느끼기에는 크게 도움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현장 실습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이제 업무를 드려서는 안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업무를 익힌다거나 뭐 하실 기회는 없을 것 같고 큰 도움은 안 될, 사실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예, 도움은 크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계약직은 없고요. 다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여러분 질문이 더 없으시면 여기서 오늘 여수 광양만 죄송합니다. 여수 광양 항만공사 네 임소윤 동무님 모시고 진행한 취업 멘토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른 시간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함께 해주신 동무님 감사드리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른 시간에 접속하셔서 항만공사에 관한 정보를 얻고 또 진로를 선택하고 취업 준비하기 위해서 접속해 주신 우리 학생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홍보드리면 11월 25일인가요? 여수 캠퍼스에서 네, 채용 박람 행사가 하나 있죠. 네, 그래서 아마 여수 지역 또는 뭐 광주 전남 지역 공공기관 입사하신 동무님들이 또 참여하실 수도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취업진로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자세한 정보 아실 수 있겠고요. 저희 사회대에서 진행하는 공공위원 취업준비 주간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진행이 되고 오늘도 지금 전남대병원, 콘텐츠진흥원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같이 우리 사회대 또 인문사회계열 동무님들이 많이 취업하신 기관들 초청해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공공기관 취업 또 진로 탐색에 오늘 이 시간이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